오늘 2주차 4월 18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그 36쪽에 보시면은요, 지난 시간에 좀 못한 게 있어서 좀 마무리 짓고 갈게요. 우리가 블로그에다 어떤 거를 담을 거냐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1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제가 나와 있어요. 내 블로그에 무엇으로 채울까?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전문성과 개성을 담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블로그 초기 화면에 가시면, 블로그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블로그에 가시면은, 네이버라는 사이트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요. 네이버에 가시면, 좀 이따가 제가 잠깐 시간 내서 명함 드릴 테니까, 예. 네이버에 가시면은 네이버 블로그라고 하는 초기 화면에 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 핫토픽 도시락 만들기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와, 도시락 이렇게 화려해. 어마어마하다. 또 저의 이웃들이 글 남긴 게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주제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생활, 노하우, 쇼핑. 여러분들도 이 중에 하나를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블로그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블로그라는 말이 웹에 로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웹은 인터넷이고요. 얘는 인터넷이고 로그는 뭐냐면 항해 일지를 기록하는 거를 로그를 한다 그래요. 항해사들이 업무일지 쓰는 거 있잖아요. 항해일지를 쓰는 거, 오늘 어느 해서, 어느 바다로 해서, 어느 지어갔다, 이렇게 항해일지를 기록하는 거를 로그하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블로그는 웹 로그의 줄임말이라서 그냥 인터넷상에다가 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게 블로그였어요. 초기에는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일상을 기록했어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일상 그 이상. 일상도 좋지만 그 이상. 그러니까는 전문적인 내용들. 물론 포스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서 거기다 전문적인 내용을 담기도 하지만은 그냥 오늘 아침에 둥근 해가 떴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놀다가 보니까 하루 지났어요. 이런 일상보다는 뭔가 세밀한 거를, 아까 도시락 얘기가 나왔는데 도시락도 무슨 샌드위치 도시락이면 어떻게 만든다라는 그런 좀 전문적인 세세한 내용들, 이런 걸.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개성. 어떤 분은요, 유튜브를 하시더라도 보라색이 항상 들어가. 그 사람 보라색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의상도 보라색, 뭐 어떤 내용도 보라색. 그러면 만약에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를 일주일마다 하나씩 색깔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컬러를. 그게 개성이에요. 그런 거. 어려운 거죠.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교재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는 블로그 명도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블로그인지 알 수 있도록 명명하자라는 거죠. 저는 이정민 훈장이에요. 디지털 서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이구나. 디지털 서당이니까 컴퓨터에 관련된 디지털에 관련된 거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훈장이니까 뭐 천자문을 가리키는 훈장이든 무슨 훈장이든 알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대략. 김봉훈 훈장이 유명한데 이 사람 무슨 훈장이지? 하고 궁금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쭉 가다 보니까는 뭐 디지털 역량교육, 1인 크리에이터, 뭐 비대면 수업, 이 사람 컴퓨터 선생인가 보다. 카테고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저는 이정민 훈장이라는 5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정민을 검색해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네이버에다 또는 어디든지 이정민을 검색하면 누가 나올까요? 아나운서 이정민이에요. 이 양반이 제일 유명해. 그 중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잖아. 아나운서 이정민, 기상캐스터 이정민 많아요. 남자도 있네 여기. 요즘은 골프 선수 이정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민이 결혼했대. 그건 이해가 돼. 출산을 했대. 나는 아닌데. 임신했대. 출산했대. 저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이정민 훈장을 검색했더니 선생님 나와요 그러더라고. 네이버에서 이정민 훈장을 검색했더니 선생님 거 나오는데요 그러더라고. 그게 한 10몇 년 된 얘기야.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정민 훈장 5글자를 꼭 쓰는 거예요. 이정민이라는 글자를 안 쓰고. 그래서 이정민 훈장 검색하면 김봉원 훈장도 나옵니다. 같은 훈장이니까. 그 다음에 김장훈 씨도 나와요. 국민훈장 받았다고. 훈장. 그 상 받은 거. 근데 이정민 훈장에 관련된 거를 쓰면 대부분은 다 저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제가 여기다 만들어놨어.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유튜브 것도 나오고 제 홈페이지도 나오고 시사와이드 인터뷰 기사거리도 나오고 다음 블로그도 나오고. 이거는 다른 분이 북부여성발전소에서 이정민 훈장 강의를 듣고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렇게 다 이정민 훈장은 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만의 닉네임을 만들으셔야 돼. 블로그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정민 훈장이 저인지 누군지 모르죠. 딴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정민 훈장이 누군지를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저를 아시면 되잖아요. 제가 또 뭐 유명한 일을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해서 방송에 나왔으면 제가 이제 이정민 훈장이라는 이름으로 어쩌고 그래? 그럼 검색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 그게 아니라 여러분만이라도 아시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정민 훈장을 검색했더니 종류별로 한 몇백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이정민이야? 저게 이정민 훈장이야?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거를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닉네임을. 그 다음에 블로그 이름 짓는 것도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정민 훈장의 디지털 서당.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쓰죠. 이정민 훈장의 디지털 서당, 아니면 디지털 서당의 이정민 훈장. 저는 블로그명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써요. 유튜버도 이정민 훈장, 뭐도 이정민 훈장. 그 디지털 서당에 들어가려면 디지털 서당에 들어가고, 사업체 명칭은 디지털 서당이에요. 그러면 공식 블로그를 쓰려면 디지털 서당이라고 고쳐놔야 돼. 공식 블로그는 상호명이 ABCD다 그러면 블로그 명도 ABCD로 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공식 블로그를 신청을 했는데 빠꾸가 됐어. 반려가 된 거야. 사업체명은 디지털 서당인데 현재 블로그 이름은 이정민 훈장으로 돼 있다 이거지. 이름이 다르다는 거야. 반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블로그 이름을 디지털 서당으로 고치면 되지. 이걸 디지털 서당이라고. 여기는 디지털 서당인데 이정민 훈장이 모르잖아요. 이제 여기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 블로그 이름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걸 고쳐야지. 그럼 어차피 지금은 이정민 훈장 검색해도 디지털 서당이 나와요.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고치질 않고 있지만은 그런 거. 공식 블로그를 하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카테고리도 블로그 성격과 같이 가야죠. 블로그 성격하고 같이 어울리게 만들어야 돼. 내가 여행 블로그야 그러면 카테고리가 어떤 거야? 여행에 관련된 얘기가 쫙 나와야죠. 여행이라는 블로그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사진, 명소, 뭐 식당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숙소 이야기가 나와요. 여행을 하면 교통편도 필요하고 잠자는 것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런 사진에 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여행이에요. 내가 어디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끝. 이게 아니거든. 여행을 가면 어디서 잤으며 뭘 먹었으며 이것도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에는 그런 카테고리가 들어가야 편하지. 예전에 파워블로거 중에 한 사람 어떤 분은 카테고리가 없어요. 하나야 하나. 야, 그 안에 보면 막 종류별로 다 들어있어. 골라내기가 어려운 거야. 카테고리를 봐야 좀 수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엑셀이면 엑셀, 파워포인트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파워포인트 강의하는 곳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보여준다든지. 그래야 와서 편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게. 그래서 오늘 빠지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요거를 병원 블로그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래서 병원 소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진 소개하는 거, 이제 카테고리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병원 소개, 병원 큰 소개가 나오면 그 안에 위치, 전화번호, 아니면 병원 소개를 누르면 이 안에 이런 내용이 쫙 들어오게끔 하든지. 근데 의료진 소개는 별도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의료진 소개를 누르면 거기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 신상 기록이 쫙 나와야지. 뭐를 전공하셨고 경력이 어떻게 되시고 이런 것들. 또 병원 둘러보기 누르면 병원에 있는 층별로 층별 안내도라든지 층층이 사진 찍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휴게실도 찍고 거기 로비에 무슨 뭐 편의시설이 있는 것도 찍고 이런 것들. 진료 과목은 뭐가 있는지, 그러면 내과에서 어떤 거를 주로 하고 신장내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물리치료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사진도 보여주고 설명도 나가고. 그럼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계실 거니까 인터뷰하는 것도 영상 올리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이게 카테고리가 되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그 카테고리 내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겠다라고 저한테 오늘 어젠가 메일이 왔더라고요. 오늘 결석하신다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카테고리나 이런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좀 정리하시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고객센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민건강보험 찾으려고 이 블로그로 가지는 않지. 그냥 스마트폰에 검색하는 게 빠르겠지. 그러나 이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이런 건강보험 관련된 거, 의료급여에 관한 거 이런 정보가 돼 있으면 클릭해서 정보를 볼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잘 만드신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수익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사업장 연결되니까 사업장 등록번호도 법인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원에 사업자 등록번호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있잖아요. 그렇죠. 법인번호든 그게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에 어디에 넣었더라? 저도 어딘가에 넣어놨는데, 제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놨는데, 예. 어디 있겠지? 뭐 찾아보면. 그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 그럼 제가 이거를 아니까 이제는 이분 블로그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드리기도 쉽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보내주세요.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우리 교재 어디냐면은 그 53쪽에 PC 블로그하고 모바일 블로그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시작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제 PC용 블로그고요. PC용 블로그고, 모바일 블로그는 어떻게 만드냐면 요 앞에다가 주소 앞에다가, 여기 주소 앞에 있잖아요. 여기요. 요 앞에다가 M.이라고 치면 돼요. 여기다가 M.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이게 모바일 블로그예요. 대신에 화면이 이렇게 크지 않고 좁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바일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바일 화면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반응형 홈페이지라고 하고, 사이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PC에서 보느냐 모바일에서 보느냐 화면의 해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제 홈페이지인데 이렇게 넓게 만든 홈페이지도 있고요. 넓게 만들 수도 있고 좁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모바일에서 보기 좋죠. 그럼 이렇게 보이고 태블릿 같이 좀 화면이 넓어지면 화면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다 이제 컴퓨터처럼 이제 또 완전히 넓어지면 화면이 또 달라지죠. 이걸 반응형이라 그래요. 반응형. 예전에 우리 홈페이지 과정 만드는 거를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제 것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것이 바로 반응형 쪽으로 가는 거죠. 제 홈페이지도 그래요. 제 홈페이지도 모바일 홈페이지라고 여러분들 제가 제공해 드린 거 있는데 이거를 제 홈페이지 주소를요 스마트폰에서 입력하면 이렇게 떠요. 제 홈페이지 주소 있잖아요. 이거를 PC에서 뜨면 이렇게 뜨는 거지만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얘를 모바일 핸드폰에서 뜨면 아까처럼 어디 갔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저 갤럭시 아이폰처럼. 내용이 달라요. 내용 다르게 제가 세팅한 거니까. 이거 따로 코딩한 거야. 이거 따로 코딩하고 PC용 따로 코딩한 거고. 근데 핸드폰이 기계가 알아. 핸드폰으로 접속했으면 자동으로 일로 넘어가고 PC에서 보면 이 화면은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컴퓨터가 그렇게 움직여요.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런데 블로그가 그렇다는 거죠. 블로그가. 그러니까 요거는 PC용 블로그고 이거는 모바일용 블로그고 다 호환이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뭐가 다르다? PC용은 타이틀 그림이 위에 떠 있고 모바일에서는 이런 그림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이 홈 편집을 누르면 안 돼요. 앱에서만 돼. 앱. 그러니까 블로그 앱을 까셔야 돼 지금. 자, 이게 스마트폰 화면인데 이건 스마트폰 화면이고요. 네이버 블로그라는 거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앱을 지금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로 가면 보세요. 이게 모바일, 이건 핸드폰에서 저 보여드리는 거를 제가 하는 거고, 이건 이제 PC를 모바일처럼 제공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서 편집을 누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진도 바꿀 수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꾸미는 것. 핸드폰 꾸미는 거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에서 명령을 걸어서 꾸며야 되고, PC는 PC에서 꾸미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어플, 마켓에 들어가서 앱마켓에 들어가서 모바일 네이버 블로그라는 앱을 지금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PC로 갈게요. PC로 가서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시잖아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이버로 로그인 하시면 초기 화면에 메일이 몇 개 왔네, 쪽지가 몇 개 왔네, 블로그가 있네 이런 게 떠요. 그러면 블로그를 가시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이 있으면 이웃에 관련된 이야기가 보고 여기 내 블로그가 있으면 내 블로그로 들어가는 거지. 저는 블로그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꾸민 상태고 블로그를 아직 꾸미지 않으신 분은 아주 썰렁한 블로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이버는요, 회원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블로그가 개설이 돼요. 다음은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블로그 화면에 자기 프로필 사진이 있는,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등록을 하시는 거 오늘 배우겠지만 여기에 보면 글쓰기라고 있어요. 글쓰기. 그 옆에 관리 통계가 있거든요. 그 관리 모드로 한번 가보세요. 관리로 들어가시면 블로그 이름을 여기다 적는 단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정민 훈장이 디지털 서당이라고. 별명은 이정민 훈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무엇을 하는 블로그인지 알 수 있도록 블로그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무슨 병원. 아, 병원 블로그구나. 알 수 있잖아. 공짜로 밥 주는 곳. 이렇게 이름을 알려야 되겠지. 이 사람이 뭐 여행을 하는 사람인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인지 제목을 모르겠어. 뭔 내용인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뭐 그래도 뭐라고 할 사람 없겠지만 명확히 해주는 게 좋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소개글을 쓰는 거예요. 이종민 원장의 디지털 서당, 뭐 핸드폰 번호 같은 거 있죠? 사무실 번호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여기다 기록을 하셔도 되죠. 장난 전화할 수가 있단 말이야 대신에. 제가 이걸 전화번호에다 등록하는 바람에 제 블로그를 보고 전화가 와. 블로그를 활성화 시키시겠습니까? 아이 싫어 이게 끊어버리지. 지워야겠다. 전화가 손 그런 전화만 와. 학원이죠. 그런 전화도 와요.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뭐 안 사실래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저를 잘못 생각하신 거죠. 제가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님으로 생각하신 거야. 사회교육 강의하는 사람이고 이런 기관에 와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세요 라고 알려드리고 이제 전화를 끊어야죠. 전화번호 제가 등록하는 이유는 문의하라고 해놨는데 솔직히 득되는 게 거의 없다면 안 적는 게 좋아요.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은 장난 전화 많이 한단 말이야. 저는 얼굴이 올라갔으니까 장난 전화 안 하죠. 이 블로그 프로필은 PC에서 올리는 거고 모바일은 여기서 등록하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런 창을 띄워놓으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등록을 했는 거를 확인이 안 된단 말이야. PC에서는 모바일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지. 여기에서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홈편집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미지를 만드시면 여러분 찍으신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 안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갤러리에. 그걸 갖고 올리시면 좋지.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건 없어요. 일단 여기만이라도 잘 만들어 놔야 돼. 초기 화면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되고 이제 블로그 우리 블로그에 들어가면 이 초기 화면 있잖아요. 타이틀 만드는 거. 이건 아직 설명 안 드렸으니까. 네. 우리 53페이지라 이런 데 보시면 블로그 화면 초기 화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블로그도 초기 화면이 있고 저도 초기 화면이 있고 다 보이는데 여기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관리 모드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블로그 주소는 못 고쳐요. 왜냐면 이것이 네이버 아이디니까 이건 못 고치는 거고, 그러니까 블로그 이름, 별명, 이 블로그를 소개하는 내용, 그리고 전체 주제를 어떤 거로 삼을 건지, 여행하는 건지 맛집에 관련된 건지, 저는 이제 컴퓨터에 관한 거니까 컴퓨터를 썼고, 예.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는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 프로필 정보도 있어요. 내 이름을 공개할 거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공개할 거냐, 그러니까 이유 사실만 공개할 거냐, 비공개를 할 거냐, 서로 이유만 공개할 거냐인데 저는 뭐 특별히 안 따졌기 때문에 그냥 다 전체 공개했어요. 이유시고 뭐고 상관없이.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에디터라고 해서, 기본 에디터는 스마트 에디터 1을 쓰고요. 이게 베타예요. 지금 베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나 봐. 스마트 에디터 2.0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에서는 이거는 못 써요. 스마트폰은 무조건 스마트 에디터 1이에요. PC랑 이거 쓰고, 요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또 설명드릴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뭐 블로그 초기화, 이건 뭐야, 내가 블로그를 썼는데 싹 지우고 새로 만들고 싶어. 그럼 초기화 신청을 하는 거고, 초기화 신청하면 그동안 썼던 거 다 지워지잖아요. 안 되겠지. 예. 그 정도 보시면 좋고요. 예.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뜨나 보죠.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떠요. 자, 모바일 화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화면이 여는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줄 3개 쳐져 있는 요거 카테고리죠. 그렇죠?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X 줄 3개는 이건 메뉴고, 이건 메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예, 카테고리 보는 거,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다?
안북을 누가 다녀가시면서 글 쓰신 거네요. 그랬죠? 예, 방명록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웃들.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보는 거. 오늘 몇 명 다녀갔는지. 근데 굳이 안 봐도 돼요. 처음 타면 블로그에 다녀가는 사람 나 외에는 별로 없거든. 이거 계속 보다 보면 마음만 아파질 수 있으니까 안 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글 쓰신 게 여기 다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저는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링크를 걸어놨어요. 전화번호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쓴 글들이 여기 쭉 보이고 이렇게. 모바일, 실제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모바일에서 보는 것도 PC용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 달리 똑같습니다. 주소를 제가 아직 입력을 안 해놨는지 주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주소를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외부 채널들을 여기다 연결할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글 쓴 게 보이고요. 홈 편집 들어가서 이미지 변경 누르면 제 얼굴을 변경하는 거죠. 그렇죠? 기본 커버 이미지라고 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재미없거든. 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미지 변경할 때는 여러분 촬영하시 직접 지금 촬영해도 되고 갤러리에 있는 걸 고르셔도 되고 이때 접근 허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진 중에서 어떤 사진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사진을 제가 선택을 하면 이 사진이 이제 초기 화면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꾸며 보시니까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커버 스타일이 있어요. 커버 스타일은 뭐냐면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렇게 얼굴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습 사진을 위주로 나왔는데 요렇게 여기 프로필 사진 들어가는 거 요렇게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전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걸 선택했나 봐요. 이건 여기 잘리잖아. 못생겨도 이렇게 다 나오게끔. 때때 옷이 이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옷이거든요. 제가 거금을 들여서 산 옷인데 저기 재활용 센터에 가서 5,000원 주고 산 거거든. 저기 전주 한옥마을에 가서 거기 집안 어르신을 뵈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이런 바자회 같은 행사를 했어요. 어느 종교단체에서 광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개량 한복이 있는데 3벌이 있었는데 하나는 안 맞고 2개가 넉넉하게 맞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기 이제 자원봉사분이 와서 사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값이나 알아봅시다 했더니 한 장 달래 2개. 그래서 10만 원이가 했더니 10,000원 그러더라고요. 2벌에. 그래서 2벌 10,000원 주고 샀어요. 드라이 값이 더 들었어요. 다 세탁해서 판매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 세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벌에 이게 3피스잖아. 마고자가 있고 저고리가 있고 바지 이렇게 3개잖아. 그러니까 10,000원씩 받더라고. 20,000원 주고 세탁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계절엔 좀 안 맞아. 2월달 이때는 좋았는데 그래서 많이 입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없어갖고 못 입고 나왔지. 그때 되면 항상 이 옷 입고 다닙니다. 멋있어요. 그래서 때때 옷 입은 것도 요렇게 요것보다는 여기다 얼굴이 올라오게끔 요렇게 해놓은 거지. 이렇게 해서 요렇게 꾸며낸 거지. 요거는 커버 스타일이고 여기 들어가는 사진은 이미지 변경에 들어가서 꾸미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갖고 여러분 블로그를 이거를 PC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여기 내 블로그에 가보면 아까 그 관리 모드로 들어갔을 때 요거 모바일 앱 커버를 여기서 등록을 해서 해도 되는데 결과를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거를 스마트폰에 직접 하는 게 좋다 이거지.
PC에서도 가능합니다. 예. 폰에서 어떻게 저걸 우리 여기 블로그를 가보시면 PC용 블로그로 갔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카테고리, 블로그명하고 블로그 주제를 여기다 기록을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시고 나오시면은 여기 또 뭐가 있냐면 내 블로그로 오면은 요게 있어요. 요거 프로필이라고 있어요. 프로필 누르면 요런 장이 하나 떠 이렇게. 이걸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본 여기 아직 여러분 사진이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기 프로필 등록하는 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관리 모드로 들어갔던 거죠. 거기 프로필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거 여기다가 이제 제가 사진을 올려놓은 것 뿐이고요. 나는 누구다. 키워드가 이정민 원장 디지털 서당이라고 썼고,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위시리스트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분에 대한 어떤 그 프로필 같은 거 여기다 등록하시는 거야. 수동 모드로 들어가면 이게 뜨거든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처음 만드시는 거니까 만드시면 되고, 여기 떠요. 이렇게 나는 누구다 이런 걸 등록을 하셔야 돼. 저는 저에 대한 기록을 쫙 했잖아요. 이제 고칠 게 아직 있어. 이건 예전에 쓴 거라서 지금은 안 해놨는데 이걸 이제 고쳐야지. 그럼 이런 거를 보고 이 사람 블로그 주인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지. 블로그에 이런 자기 정보를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내가 딸기 농장을 한다 그러면 딸기 농장에 관련된 내 이야기를 여기다 쓰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게 병원 블로그다 그러면 우리 병원은 무슨 블로그다, 무슨 병원이다라는 거 여기다 기록을 해줘야지. 그리고 세밀한 거는 이제 블로그 안에다가 글을 따로 쓰는 거지만 일단은 요거는 완성해 주셔야 돼. 대부분 블로그 하시는 분은 이게 없더라고요.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지. 나는 수학 선생님이야. 수학 선생님에서 무슨 학원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기록을 해야지. 나는 수학을 이런 거 가르친다라든지. 이게 자기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라고. 여기 사업자 등록도 제가 등록해놨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어느 정도 꾸며지고 나면 이거는 지금 다 못해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고. 댁에 가서 좀 꾸며보시고 어딜 가시냐면은 관리로 가세요. 관리로 가시면 꾸미기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꾸미기 설정. 자, 제 블로그를 다시 보여드리면은요. 제 블로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허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프로필이나 카테고리가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고요. 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스킨은 뭐냐면 요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스킨을 쓰겠다라고 하면 제 블로그가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요런 색깔 바탕에 글씨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게 저한테는 안 좋더라고. 저는 이미지를 편집할 때 하얀색 배경을 쓰는데 하얀색 배경이니까 보기 싫어. 요색 배경이면 몰라도. 만약에 요런 거를 만약에 해서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 제 블로그가 이렇게 뜬다는 얘기예요. 물론 글 쓰는 나는 하얀색이고 글자는 검정색인데 카테고리도 여기 색깔이 잘 맞지 않고 이런 건 어떨까요? 제 블로그가 거무틱틱한 바탕에 흰 글씨가 나오겠죠. 그렇죠?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아니라 이 어두운 색깔에 흰색 글씨가 나오겠지. 그래서 예전에 이거를 좀 많이 꾸며봤는데요.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냥 안 꾸미는 게 낫더라고, 이거는. 특히 이 어두운 색깔을 쓰면은 몰입하는 건 있는데 사진을 가서 편집을 하고 뭐를 해서 글 쓰고 뭐 하다 보면
불편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스킨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하얀색으로 된 거. 하얀색으로 된 거. 하얀색 바탕에 검은 글씨. 요런 유색이 있는 거 말고는 그냥 요런 거 하얀색 바탕이죠. 테두리가 색깔 있는 건 상관없고 하얀색 바탕에 검은 글씨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요런 거를 이제 선택하는 게 요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라고 하는 걸 가봅니다. 아까 제가 요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스킨에서 요걸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는 스킨을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카테고리가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카테고리가 왼쪽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글 내용이 여기 보이죠? 글 내용이 보여요.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얘는요. 얘는 카테고리가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이 왼쪽에 있어요. 프로필이 왼쪽에 있어요. 이건 제 얼굴이 안 보이네요. 여기 얼굴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요런 핑크, 민트 핑크가 또 카테고리가 오른쪽에 보이네요. 오른쪽에 보여요. 지금 제 거는 위에 제가 이제 꾸민 거는 위에 있고 제 프로필 사진이 보이고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그리고 본문이 중간에 있고요. 본문이 중간에 쫙 있고 아래쪽에는 또 다른 내용이 밑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전체 정렬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어떤 분이 보니까는 글이 왼쪽에 있더라고. 이 화면에 이렇게 있으면 글이 중간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왼쪽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좌측으로 하지 마시고 중앙으로 하시고, 그리고 글 쓰는 내용이 좀 넓게 나와야 돼요. 글 쓰는 내용이 넓게 나와야 돼요. 보통으로 하지 마시고 넓게. 중앙. 그 다음에 기본 사용 펼친 상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오므라져 있는 상태로 보이지 말고 펼쳐져 있는 상태로 봐야 돼. 카테고리를 눌러야만이 펼쳐지면 불편하니까 카테고리가 펼쳐진 상태로 나와야 돼. 펼친 상태, 펼친 상태. 우리말로 메뉴를 보는 게 좋아요. 영어보다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 위젯은 레이아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타이틀이 나오고 본문이 쭉 있고 아래쪽에 뭐가 나오고.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얘예요. 타이틀이 위에 있고 카테고리가 왼쪽에 나오는 거. 근데 저는요, 사진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은 정면을 보고 찍었잖아요. 제 습관이 사진상으로 여기 화면상에서 보면 왼쪽을 봐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왼쪽을 바라본다고. 그러니까 이 사진이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이 허공이잖아. 그래서 저는 이 카테고리 나오는 제 프로필이 오른쪽에 나오는 거로 하는 거예요. 이 사이드바가. 그러니까 요거로 저는 지금 했다고. 항상 요거. 사진이 왼쪽을 바라봐야 되니까. 요거는 사진이 오른쪽을 바라보거나 정면을 바라보면 괜찮고, 요거는 프로필 사진 여기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왼쪽을 바라볼 때는 요 레이아웃을 쓰는 게 좋고, 요거는 뭐냐면 레이아웃이 왼쪽 사이드바, 오른쪽 사이드바, 글 쓰는 난이 가운데 양쪽으로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초보자는 얘를 많이 써요. 얘를 많이 쓰고, 이건 더 초보자용이고, 조금 넘어가면 이제 얘를 쓰실 거고, 아직은 요거로 쓰세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근데 보편적으로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위젯이라고 해서 뭐 아까 그 카테고리라든지 프로필 사진 보여주는 거라든지 자기소개하는 내용이 왼쪽에 보통 나오고, 오른쪽에 중앙으로 이렇게
블로그 글이 나오는 게 하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지. 얘를 쓰세요. 얘를. 그러니까 저는 사이드바가 위아래로 있는 거죠. 이 모양이니까 요거니까. 여러분 같으면 만약 얘를 선택하면 사이드바가 왼쪽에 요런 게 사이드바에 들어가는 위젯들인데 얘가 왼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글자 쓰는 난이 가운데 오른쪽으로 가고 얘가 왼쪽으로 밀려 나온다고. 자, 사이드바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사이드바 그러니까 블로그 기사거리 말고 카테고리나 자기 프로필 사진이나 자기 소개하는 거를 다 위젯이라 그래요. 위젯. 위젯. 우리 스마트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온도라든지 이걸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터치하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진 상태로 나오는 거. 이거를 위젯이라고 하거든. 블로그 같은 거는 클릭하면 내용이 나오는 거지만 이거는 클릭하지 않고도 나와야 되거든. 현재 몇 명이 다녀갔는지 이웃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이잖아. 이걸 위젯이라 그래. 이 위젯들을 보여줄 때 자, 타이틀은 반드시 보여주셔야 되고 카테고리는 펼쳐놓고 보셔야 되고 그렇죠? 카테고리가 오므라 들어있으면 불편해요. 다른 사람이 왔을 때 펼쳐진 상태로 봐야 되거든. 이웃 커넥터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현재는요. 이웃도 없는데 이웃 커넥터 썰렁하게 보여주면 보기 싫으니까 이웃이 늘어나면 얘는 따로 만드시면 되고 태그는 뭐냐면 검색 키워드 여러분이 블로그 안에다 글을 쓸 때 내 쓴 글을 검색하기 위한 검색 키워드들 거기다 등록하거든요. 얘를 보여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정민 원장 디지털서당 요 두 개만 태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저는 안 보여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시는 분 같으면 부동산에 대한 태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신도시라는 말도 쓸 수 있고 제 몇 기라는 말도 쓸 수 있고 어느 지역이라든지 무슨 아파트라든지 무슨 상업지구라든지 그런 태그 명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보여줘도 되지. 최근 댓글을 펼쳐도 되고 전 최근 댓글 안 달아놨어요. 이웃 블로그 없는 분들이 있으면 안 하셔도 되고 지금은 저는 펼쳐놨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이버 로고는 굳이 네이버 로고 N자잖아. N자. 그거 뭐 굳이 보여줄 필요 없죠. 예. 저는 사업자 정보를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준 것 뿐이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블로그를 통해서 혹시나 수익이 발생할 걸 염두에 둔다 그러면 사업자 정보를 꼭 표시하셔야 돼요. 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달력은 뭐냐면은요. 달력은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라는 달력도 있지만 내가 며칠 날 글을 썼는지 글 쓴 날짜가 색깔이 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아, 요 날짜에 글 쓴 거를 볼까 하고 클릭하면 보이는 거지. 자, 제가 여기는 지금 달력을 표시 안 해놨잖아요. 달력을 표시하면 요 아래쪽에 내려가겠다. 얘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바뀌는 거예요. 위치는. 자, 달력을 제가 밑에다 놨어요. 그 다음에 지도는 뭐냐면 어느 지역에서 여러분들 블로그를 검색해서 접속을 했는지 서울인지 부산인지 경기인지 근데 아직은 블로그에 접속하는 사람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나 말고 누구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서울 사람이니까 다 서울에만 표시되어 있겠지. 이것도 보고 있으면 마음 아파요. 막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막 찍혀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 온 동네 방네 다 나를 찾으러 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냅두고 카운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몇 명 다녀가냐. 오늘 몇 명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나도 안 다녀가는데 그럼 어젯밤 뭐 이렇게 되면 속상하잖아. 그것도 당분간 안 하셔도 돼요. 좀 활성화되면 하시면 좋고요. 시계, 날씨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내 블로그를 봤더니 날씨가 보이네. 어우, 날씨가 참 나한테 도움이 됐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 핸드폰에도 날씨 보이는데 뭐하러 이걸 봐. 환율, 명언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방문자 그래프 어제 0명, 오늘 0명, 뭐 어제 1명, 오늘 2명 뭐 이런 거잖아. 어제 17만 명, 오늘 18만 명 이러면 괜찮아도 그러니까 방문자 그래프도 굳이 안 보셔도 돼요. CCL 여러분 있나요? CCL?
CCL은 뭐냐면 여러분의 블로그를 공개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퍼가서 써도 된다는 거. 그러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CCL 체크하지 마세요. CCL은 저는 CCL 해놨잖아요. 제 글을 퍼가도 됩니다. 단 이정민 훈장 블로그에서 가져왔다는 걸 명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저작권법에 걸리고 제 거를 그대로 옮겨서 퍼가도 막 써도 되는데 고쳐 쓰면 안 되고 상업적으로 제 거를 활용하면 안 되고 그거를 전제하에 제 거를 쓰세요라는 내용인데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아직은. 그리고 나머지는 없으실 거란 말이야. 나머지 뭐 이런 뭐 모두 트위터 카카오 이런 거 없어질 수 있으니까 예. 네이버 포스트는 여러분 블로그를 현재 하시지 포스트는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스트에 가입을 하셔서 글을 쓰실 수가 있단 말이야. 전문적인 글을 쓸 때 포스트라 그랬잖아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고. 근데 저는 CCL 다음에는 안 나오는데요. 예, 없으실 수 있어요. 저는 뭘 만들어서 있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쪽에 내려가서 적용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하고 나면 여러분 블로그 구조가 달라질 거예요. 저는 얘를 고수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여기 위젯들을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이 이런 게 없으니까 아까 거기에 CCL 밑에 없는 거고, 저는 만들어서 있는 거고. 이거 만드는 거야? 이거는 이제 뒤에서 배워요. 이제 지금 설명하면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여기다 소개하고 싶을 때 있잖아. 유튜브가 있다 이거야. 내 인스타그램을 소개하고 싶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홍보하는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클릭하면 글로 이렇게 저는 유튜브로 연결해 놨으니까 유튜브로 넘어가게끔 하는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걸 위젯이라 그러는 거지. 이걸 만드는 건 어렵진 않아요.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지 해보면 어렵지 않거든. 이것도 알려드릴 거니까. 예. 저도 딴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보고 꾸며본 거예요. 요거 여기 우리가 탁상 달려보면 이렇게 스프링 공책처럼 돼 있잖아요. 요거는 또 제가 꾸민 거고. 이것도 쉬워요. 이것도 쉬워.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요렇게 똑같은 크기로 카카오TV 공부방이라고 글자를 쓰고 카카오TV라는 로고를 붙이고 유튜브 공부방이라고 만들어서 유튜브 로고를 붙이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스프링 공책처럼 만드는 거예요. 요 그림의 크기도 규격이 있거든.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그린 거지. 우리 교재를 보니까 클릭으로 해갖고 쉽게 만드는 과정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책에서는 뭐냐면 아까 그 스킨 껍데기를 만드는 거죠. 스킨을 만들고 블로그 정보 아까 제목은 뭐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이거 블로그 아니 이 사람 블로그는 따로 있어. 이 책의 저자가 독장미의 인양반 별명이 독장미 이름도 닉네임도 무서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왔네. 이온 컨텐츠라고. 이온 컨텐츠 이분 블로그가 이거거든. 아까 여기 들어가면 이제 관리로 들어가서 자기 블로그 이름 별명 소개하는 거 적고 더 나가서 아까 여기 프로필에 들어간 내용들 이거 좀 쓰시고 이런 거. 우리 64쪽에도 그런 내용 나와 있잖아요. 블로그 이미지, 뭐 프로필 이미지 등록하기, 뭐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냥 한복 입은 사진을 올린 거야. 훈장님 같이 보이려고. 갓을 하나 사서 쓰고 찍을까 하다가 갓 쓰고 찍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면 진짜 무슨 한학을 가리키는 훈장처럼 보일 것 같아서 안 하는 거고요. 브랜드를 연상할 수 있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난 수학 선생님인데 영어 닉네임이 영어로 되어 있어. I love English. 그러면 수학 선생님하고 I love English하고 좀 안 맞잖아. 그렇지. I love Math라고 하면 아, 이 사람 수학 선생님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닉네임이나 블로그 이름이나 연관된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저는 닉네임도 이정민 훈장, 블로그도 이정민 훈장.
이정민 원장의 디지털 서당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쓴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연관을 맺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소개글 쓰는 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구구절절히 소설 쓰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여기 지금 이렇게 써 있네. 감성형 소개글, 글과 여행을 사랑하는 노무사입니다. 박노무사 블로그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 사람들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정보형, 저처럼 정보형 어때? 이정민 훈장,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간단 명료하게 써놨죠. 그렇죠. 전 정보형을 좋아해요. 제 성향도 감성형은 아니거든. 근데 감성형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정리해서 쓰셔야 돼. 자, 여기 들어가는 사진은 PC에서 하셔야 되니까 이 사진은 여러분 댁에서 숙제를 해 오시면 되고, 아까 모바일에서 했던 블로그 요거는 여기 있는 프로필 이미지 변경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핸드폰에 있는 사진으로 꾸미시면 되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프로필 사진을 한번 꾸미는 걸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어딜 가시냐면 픽사베이로 한번 가보세요. 픽사베이. 인터넷상에서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로 가보세요. 픽사베이. 자,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다 보면 그림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그림들 낮게 그림이 다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저작권이나 이런 거.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는 우리가 블로그 유튜브 하시면 반드시 아셔야 될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제 홈페이지도 멀티미디어로 해서 여기 픽사베이 연결해놨어요. 예. 자, 픽사베이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안에서 뭐를 검색하실 건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것이 내 얼굴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갖고 꾸미는 연습을 하셔도 되고, 예, 여기다가 얼굴하고 검색해 보세요. 얼굴. 한동안 이 사진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예. 자, 이 사진도 좋아요. 요런 사진도 좋죠? 뭐를 들고 있는 사진도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는 커피 하는 사람이야. 그럼 커피 사진을 올려놔도 돼요. 프로필 사진. 자기 얼굴 안 올라가도 돼요. 예. 눈만 올려놓으면 무섭지니까.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면 하나 고르시라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제 모습이. 예. 아, 요 잔잔한 요 위에는 그림은 안 돼. 이거는 유료예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예. 이런 사진이나 할 것 없이. 만약에 제가 이 사진을 만약에 쓰겠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클릭하고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겠죠. 그럼 네 가지 형태의 크기가 나오는데, 이에 밑으로 되어 있는 거는 로그인을 해서 가입해서 쓰시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위에까지는 마음대로 그냥 다운로드가 돼요. 자, 다운로드를 누르면 그냥 다운로드가 되지 않고 묻습니다. 무차별하게 다운로드해가는 프로그램들 때문에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아닙니다라고 누르면 요런 게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 안 나와도 되는데 나올 때가 있어요. 굴뚝을 찾아보세요. 뭐 보트를 찾아보세요. 뭐 택시를 찾아보세요. 여기 보트라고 돼 있으니까 보트 사진이 있는 거를 제가 얘는 알겠는데 또 보트가 어딨노? 그러면 뭐 다 확인 누르면 되겠지. 또 있다는데?
이건가?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이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누르시면은 자연스럽게 내 컴퓨터 하나에 있는 다운로드란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럼 이대로 두고 되돌아가서 또 다른 거 한번 연습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찾아볼 거예요. 아까 제가 남성 사진을 찾았으니까 여성 사진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런 사진 하나 제가 골라볼 거예요. 예. 또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로드 눌러서 로봇이 아닙니다 누르시고 이걸 물어보게 돼요. 이게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이렇게 산이나 언덕이나 할 것 없이 또 다운로드 눌러. 그럼 화면 하단에 가서요.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잖아요. 다운로드 받쳐지면 거기 가서 폴더 열기 누르면 열려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받은 사진 2개예요. 근데 이거를 아까 우리 블로그 여기에 어디 갔어? 여기에 프로필 사진 올리려면 안 맞거든. 얘는 세로 사진이잖아요. 아까 받아온 사진은 가로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갔어? 가로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 얘를. 자를 때 예쁘게 좀 꾸며놓고 잘라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려면 사진들이 많이 필요한데 내가 여행지에 가서 찍은 사진이 없다 그러면 픽사베이에 가서 뭐 제주도 여행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주도에 관련된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걸 꺼내 쓰셔도 돼요. 밑에서 쓰면 돼.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이 뭐 문제가 생겼는지 안 열리네요. 그래서 픽사베이에서 가져왔어요. 쓰면 돼.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을 거짓말하면 안 되지. 다 아니까. 근데 사진을 안 올리면 또 멋이 없거든. 자, 우리가 그림을 꾸미려면 그림 편집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돼요.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쓸 건데요. 이 강의실에 깔려있나 모르겠네요. 이 강의실에 깔려있나 모르겠는데 시작 버튼 누르면 우리말로 포토스케이프인데 깔려있네. 저는 깔려있네요. 피읍에. 안 깔려주신 분은요. 제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프로그램 자료실 가세요. 프로그램 자료실. 여기 프로그램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어디 갔어? 프로그램 자료실이라고 있거든요.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여기에 포토스케이프 최신 버전 3.7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셔가지고 포토스케이프 3.7 얘를 검색하셔서 실행하시면 돼요. 자, 분장 홈페이지 프로그램 자료실 가셔서 포토스케이프 V3.7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 찾아가지고 포토스케이프 V3.7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클릭하셔갖고 그냥 실행하시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를 클릭하면 알아서 다운로드가 돼요. 그림이든 프로그램이든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돼요. 다 되고 나서 얘를 클릭하면 얘가 설치가 돼요. 실행이 된다고. 얘는 한번 설치한 거 또 설치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요런 것만 주의하세요. 뭐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한다 이런 건 안 하셔도 돼. 괜히 다음 누르지 마시고 한 번쯤 읽어보시고 뭐를 설치하래. 안 해도 돼. 해도 상관없어. 얘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알약이나 이런 거를 설치하다 보고 하다 보면 모두 설치하라 뭐 광고도 나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빼줘야지. 예. 그렇게 설치가 되면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쭉 설치가 되거든요. 포토스케이프는 요거 말고 요 이후에 새로 개발된 건 있는데요. 유료 무료로 나눠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일 편해. 제일 편해. 요거는 설치됐다는 뜻이니까 요게 이제 실행된 화면이에요. 요렇게 놓으시면 돼. 요거는
다시 설치해도 되고 다시 실행해도 되고 조금 전에 요렇게 떴는데 요렇게 포토스케이프가 여기에 지금 설치됐다는 뜻이고 요건 설명서예요. 이건 설명서라고. 아까 제 홈페이지 안에 여기 보면 포토스케이프라고 제가 설명서를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이거를 보셔도 되고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이 나온 거죠.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시장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갔죠? 제 홈페이지요? 예. 제 홈페이지 주소 명함 드린 거 근데 어떻게 프로그램 자료실 예.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 여기 포토스케이프 최신 버전 3.7과 설명서라고 있어요. 이걸 찾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띄운 거랑 물론 얘는 깔려 들어가는 아이콘이 여기 보이잖아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포토스케이프 깔려 들어가는 게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댁에서 포토스케이프는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저는 여기다 등록을 해놨어요. 겉에다가. 바탕화면에 깔리는 것도 좋지만 여기 깔아놔야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카메라 기능이 난 필요하다 그러면 요 일정이 필요하다면 오른쪽 눌러서 시작 화면에 고정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른쪽에 탁 화면에 고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탕화면을 많이 챙기잖아. 바탕화면은 깨끗해야 좋아요. 바탕화면은 원래 휴지통 하나만 놓고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맡았다 그러면 그때 여기다가 이제 중요한 건 여기다 꺼내. 이게 책상이란 말이야. 책상에 밥그릇도 놓여있고 국그릇도 놓여있고 책도 놓여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안 쓸 때는 싹 치워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어디에? 여기다 정리해야지. 사물함은 여기 있단 말이야. 사물함. 이거는 재산 목록이고 이 재산 목록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거는 오른쪽 눌러서 고정하면 이 사물함에 쫙 들어온단 말이야. 이런 거는 안 배워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 여기다 많이 있으면 이거 느려져요. 편하게 사용하신다고 여기다 올려놓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편한 게 아니야. 불편한 거야. 여기다 놓고 쓰는 거지. 이쪽에다 쫙 정리해놨잖아. 오피스, 뭐 아도비 거, 뭐 웹브라우저, 뭐 아도비 거, 보조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야. 수업 자료, 그럼 요거 누르면 짠짜라짠 하고 열리는 거지. 자, 사진 뷰어는 내가 찍은 사진을 볼 때 쓰는 거고 지금은 사진을 고칠 거예요. 그렇죠? 사진 편집. 왼쪽에 보면 다운로드란 폴더라 그랬어요. 다운로드. 요 왼쪽에 다운로드란 폴더에서 우리 아까 저장해 놓은 거잖아요. 자동으로 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거를 다 정리하고 나면 이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사진이 완료가 되면 사진 폴더에 넘겨줘야지. 이런 탐색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이제 얘는 필요 없잖아. 얘는 지워버리고 이거 필요 없잖아. 이런 거 지워버리고 이거 지워버리고 얘는 원래는 어디로 가? 여기 사진 폴더로 이렇게 가져가야지. 이렇게 여기다 놓고 작업해야지. 뭐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 여기 상관없고.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면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지.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갖고 밥 먹으면 안 되잖아. 얘는 보관하는 창고야. 택배 물건이 왔으면 보관해 뒀다가 그거를 이제 냉장고에 넣을 거냐 아니면 어디다 넣을 거냐 보관 따로따로 해줘야지. 그게 문서에 관련된 거냐 사진에 관련된 거냐 음악에 관련된 거냐 동영상에 관련된 거냐 해갖고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사물함을 싸놔야지. 거기다가 여러분 블로그 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연관에 있는 것끼리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정돈 해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사진이 2장이 있었단 말이야. 아까 제가 털보 사진 올려놓은 거 이거. 아까 여성 사진 하나 올려놓은 거 있죠. 클릭하면 사진이 나타나요. 해보세요. 다운로드에 아까 있었던 거 저는 사진 폴더로 옮겨놨으니까 요런 사진도 있고 저런 사진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거를 꾸밀 거야. 얘를 꾸밀 거야. 물론 얘를 블록으로 가져가면 요거의 크기를 정하라고 나오는데
아, 사진이 너무 어둡게 나온 것 같아, 밝게 나온 것 같아, 그럼 살짝 꾸며줘도 좋잖아요. 얘를 여기 좀 잡티가 보이면 잡티도 지워주면 좋잖아요. 물론 포토샵을 할 줄 알면 더 좋지. 포토샵을 하면 좋은데 포토샵은 어렵잖아요. 프로그램도 비싸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기본, 개체, 자르기, 도구 이런 말이 보이는데 그 도구에 가보시면 빨간 눈 보정, 잡티 제거, 모자이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모자이크를 가지고 강하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마우스로 이렇게 눈에다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너무 강해졌다. 예, 약하게 모자이크를 약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눈을 사진에도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거든.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데 외부 사람이 찍히면 그 사람 모자이크 처리해야지 얼굴. 공개하면 안 되거든. 초상권 때문에. 예. 취소. 그럼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모자이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잡티가 있으면 잡티도 클릭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눈썹을 잡티로 제거하면 눈썹이 허해지지. 안 되지. 원본 사진 오른쪽에 원본 사진 돌려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 기본에 가보시면 밝기 색상이라고 있어요. 밝기 색상. 근데 밝기 색상이란 글자가 있고 그 옆에 화살표가 있죠. 밝기 색상이란 글자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뜨고, 그래서 진하게 밝게 내가 직접 고치는 거고. 취소. 그 밝기 색상에는 화살표를 누르면 또 이런 메뉴가 떠. 밝게, 약하게. 그럼 살짝 밝게 해주는 거야. 밝기 색상에 들어가서 밝게 회색 톤을 약하게 밝게. 그럼 살짝. 조금씩 내 입맛에 맞게끔 꾸며보는 거지. 예. 뭐 색온도라는 말도 나오고 화이트 밸런스도 나오는데 용어들이 어려우면 여기 또 세피아로 바꾸는 거예요. 세피아. 흑백 사진. 취소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본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고. 오른쪽 끝에. 자, 밝기 색상이 가니까 세피아가 있고 무채화도 있어요. 무채화. 검정색으로 보이죠. 검정색으로. 예. 그 다음에 세피아를 누르면 갈색 사진. 갈색 사진. 옛날 흑백 사진은 아까 여기 나왔는 대로 무채화. 흑백하면 아예 꺼먹고 하얗게 보이니까 좀 흉할 수도 있어요. 반전하면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선명하게 뭐 자동 레벨이라고 해서 이런 용어들도 나와. 포토샵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말을 배우거든요. 예, 콘트라스트를 약하게 해라, 강하게 해라, 뭐 이런 거. 뭐 필름 느낌 같은 거. 영화 필름 느낌이 나게 할 수도 있고. 벨비아, 프로비아, 뭐 아그파 이런 거는 인화지. 옛날 우리 사진에 인화지 있었죠? 인화지가 인화지 회사와 특성이 다 달라요. 저희 아버지는 아그파 필름을 많이 쓰셨거든요. 초창기에 사진 하실 때. 그래서 아그파 형태로 하시면 색깔이 약간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여기 보니까는 벨비아라고 있어요. 벨비아 형태로 바꿔주면은 색깔이 느낌이 또 달라지거든. 뽀샤시는 뭔지 아세요? 뽀샤시? 분칠해 놓은 것 같이. 제 얼굴은 뽀샤시 해야 돼. 안 그러면 얼굴이 틱틱해갖고 칙칙해서 보기 싫어. 그렇게 꾸미셔가지고 모양새를 잘 만드셔야 돼. 밑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세피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반전이고, 이건 흑백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약간 고개가 약간 왼쪽으로 꺾였죠. 그럼 똑바로 펴줘야지. 요거를 이렇게 펴주면 고개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동자를 맞춰줘야지. 눈동자 위치를. 똑바로 섰네.
똑바로 폈잖아. 대신에 뒷배경이 조금 기울어진 건 있지만 끼따가리 찍으면 보기 싫으니까 똑바로 펴줘야지. 똑바로 펴니까 어깨가 돌아갔네. 그래도 얼굴을 보여주는 게 낫지. 뭐 이렇게 꾸민다든지.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이걸 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기능들이 복잡해가지고 그냥 짤막짤막하게 꾸며보는 거야. 이제 블로그에다 우리가 사진을 이제 찍어서 올리게 되면 여기다 글자도 써야 돼. 콩나물 무침, 그럼 콩나물 무침이나 글자도 써줘야 되거든. 누가 찍은 사진이다라는 것도 올려줘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여기 가서 개체라는 걸 따로 공부할 겁니다. 자, 요거 일단 저장할게요. 저는 저장해 볼게요. 연습이니까. 이때 저장하실 때 그냥 저장하시면 기존 사진이 사라질 수 있어요. 원래 사진은 잘 찍었던 못 찍었던 원래 사진은 중요하거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여기 지금 사진이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이름을 쓸 거 아니야. 뭐 제주도 여행 1번 사진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가로 열고 수평 맞췄잖아. 아까 제가 뭐를 꾸몄는지를 여기다 쓰는 거야. 아까 밝기를 밝게 한 건지 흑백 처리한 건지 그런 걸 여기다 메모하시는 거예요. 원본 사진 이름에다가 그대로 저장해버리면 얘가 백업이 돼요. 자동으로 백업은 되는데 어떻게 뭐를 수정하는지 모르잖아. 저는 수평을 유지했잖아. 아까 끼우러진 얼굴을 고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누르면 여기 안 나타나. 왼쪽에. 이때 F5번을 눌러야 돼. 그래 여기 떠. 아까 이 사진이었는데 이렇게 고친 거였거든. F5번이라고 여기서 별표 그림이 있어요. 옆에 세로 고침. 옆에 세로 고침. F5번이라는 게 세로 고침이에요. 윈도우에서. 사진을 고치고 나면 자기 공간에 그대로 사진이 저장되거든요. 다른 곳에 굳이 저장할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이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쭉 정리해서 거기다 보관해 둘 거 아닙니까? 근데 사진이 약간 밉상으로 나온 거는 고쳐야 되고 삐딱하니 돌아간 거는 고쳐야 되고 고칠 때 그냥 저장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뭐를 고쳤는지를 쓰시라고. 그게 요령이야.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거 수평이 바뀌었다고 써놨네? 라고 이렇게. 뭐 크기를 조절한 건지 아니면 잡티를 뺀 건지 뭐 이걸 메모를 해서 저장하시면 좋지. 아까 이런 여성분 사진은 사진 잘 나온 거예요. 이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예요? 몸은 왼쪽이죠? 근데 시선이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여백을 두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오른쪽으로 휘날렸잖아요. 참 잘 찍은 멋있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면으로 찍지 않아요. 사진은. 정면으로 찍는 거는 정면 정중앙에다 찍는 건 증명사진이에요. 여러분도 다음에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으셔야 돼. 몸은 오른쪽으로 가 있는데 고개를 살며시 왼쪽을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뭔가 여운이 남아. 근데 머리카락 바람이 막 왼쪽으로 불어 그러면 반대가 되죠. 그렇죠. 그때는 어깨를 반대로 해서 바람 부는 방향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휘날리잖아요. 그렇죠. 너무 세게 휘날리면 막말로 미친년 머리가 되니까 흉하고 예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때 나는 속상 커플이 예뻐 그러면 안경을 벗어야지. 근데 이 그림에 제 얼굴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블로그에다 올리려면 불편한 게 있거든요. 블로그는 중앙으로 올리기에 맞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잘라야 돼. 잘라서 요렇게 자르기 그럼 탁 판에다가 이 얼굴은 제 얼굴을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머리 스타일은 똑같이 하고 제 얼굴을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선생님 얼굴로 네. 사기극을 펼치자고. 아 여기다가 선생님 얼굴로. 예. 그럼 선생님도 선글라스 일단 껴야 될 텐데 머리카락은 그러면 이게 성형하기 어려울 텐데. 반지를 바꿔치기 하는 거는 쉽겠지만 머리카락을 빨갛게 바꾸려면 포토샵으로 하면 되는데 이 사람 바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고쳐가지고 와서 사진 찍으시는 게 빠를 수도 있어. 아니면 조금 화장을 해가지고 옆에 선풍기 틀어놓고 이렇게 찍을 수는 있겠지.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저 해결 안 됩니다. 저는 이걸 자르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바꿔치기 하는 거죠. 자르기는 기본 개체 자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때 원형 자르기를 하잖아요. 원형 자르기를 하면 마우스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너비도 이렇게 조절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렇게 약간 갸름하게, 그래서 자르기를 누르면 그럼 이 손이 어떤 놈 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봐도 모르겠지만은 대신에 요거를 제가 자르고 싶으면요, 원형 자르기 말고 그냥 이쯤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직사각형으로 자르기 누르면 이렇게. 블로그에 올릴 때는 아까 그 사진이 좋은 거지만 프로필은 이렇게 올려야지. 프로필은 이렇게 올려야지. 그래서 자르기 저장을 누를 때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괄호 열고 자르기라고 쓰면 되지. 영어로 크롭이라고 그래. 크롭. 요렇게 기역 니은 돼 있는 거 있어요. 기역 니은 기역 합친 거, 그걸 크롭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르기 작업을 했다라고 써서 저장을 하면 마찬가지로 F5번 눌러야 여기 뜨죠. 원래 사진이 요거였는데 요렇게. 블로그에다 내가 사진 찍어 올릴 때는 이런 사진을 찍어봤어야 올리는 거고, 얘를 우리가 보통 페이스북이나 어디든지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게 되면 요 중앙에 있는 거를 찾게 되더라고. 왼쪽 오른쪽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프로필 사진 올라가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중앙이니까. 그럼 애꾸눈이 돼버릴 수가 있어. 안 돼. 그래서 제가 크기를 오른쪽을 잘라서 왼쪽에다 크롭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이대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자르고 나서 아까 기본에 가면 뭐 뽀샤시 처리를 한다든지, 뽀샤시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 이쁜데? 뽀샤시를 과도하게 했더니 이뻐졌네. 왜냐면 뽀샤시를 빼버리면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저는 피부가 안 좋거든요. 막 꺼무틱틱하고 막 울긋불긋 난리가 났거든. 그러면 그냥 분칠하듯이 한번 쭉 뭉개버리면 초점은 흐려져요. 제 얼굴 초점 맞춰서 볼 필요 없거든. 그럼 뽀샤시를 한번 넣어주면 돼. 그 왠지, 왜냐면 저보고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 저희 엄마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 진짜 잘생겼다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우리 엄마밖에 없어. 몰라, 옆집 아줌마는 저보고 안녕하세요 뭐 듬직하게 생기셨네 라고 하겠지만 잘생겼다는 얘기 안 하거든. 우리 엄마만 잘생겼다고 하지. 우리 집 마누라도 저보고 잘생겼다고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이렇게 뽀샤시 하면 우와 멋있다라고 하거든. 특히 여성분은 이게 가능해요. 어린아이들은 뽀샤시 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떼꾸죽물 있어도 예뻐. 어린아이들은 막말로 똥 싸고 뭉개놓고 있어도 예쁘잖아. 애기들은 남의 새끼도 예쁘고 내 새끼도 예쁘고. 근데 어른들은 안 예쁜 걸 행동하면 진짜 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좀 더 예쁘게 해주면 더 좋지. 금상첨화지. 꾸며보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얘를 살펴시 내려놓고 이제 블로그로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관리 모드로 들어가서, 그렇죠? 관리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사진을 바꿔보는 거야.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찾아보기 눌러서 아까 여기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 폴더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요 사진이 있었잖아요. 요거로 이제 이렇게 제가 올리면
왜 안 바뀐다니? 이제 털보 사진이 바뀌었잖아, 이렇게. 아까 그 여성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성분은 사진이 삐딱하니 옆에 있잖아요, 지금요. 옆에 있잖아요. 그럼 이 사진을 만약에 열면은요, 여기 있는 사진이 이렇게 귀퉁이로 나와, 옆으로. 그렇잖아요. 이동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프로필 사진 등록할 때. 그래서 제가 이걸 등록할 때, 아까 자른 거야, 이렇게. 사람 얼굴이 중앙에 나오게끔 자른 거라고, 이렇게. 그래야만이 여기에 내 사진이 정확히 정면으로 이 중앙에 나오게끔 한 거지,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지, 이렇게. 다시 이제 등록을 눌러서 원래 제 사진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물론 밑에 있는 확인 안 누르면 저장은 안 되지만은 저는 그래서 제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요런 사진들, 아까.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약간 몸이 왼쪽을 향했잖아요. 항상 저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습관이. 오른쪽을 향하지 않고 왼쪽을 향하게끔 많이 찍는데, 약간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 것도 있지만, 요런 사진도 있어, 이거 좋지. 이게 훈장 모습이야. 나쁘지 않아. 이거는 저거로 앱으로 꾸미는 거.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 훈장이니까 뭐 이거로 하긴. 그럼 이제 제 블로그로 가보면 이 사진이 뜨겠지. 예.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러분 사진 등록해 놓으셔야 돼요. 예. 아직 타이틀은 아직 안 만들었어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얘를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꾸미는 것도 해볼 거고, 이 타이틀 만드는 거 해볼 겁니다. 타이틀이 뭐냐면 이거예요. 요 꼭대기 나와 있는 이거, 제일 위에 거. 예. 딱 꼭대기 거 있죠, 꼭대기 거. 이거는 기본으로 블로그가 제작이 되면 이 타이틀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꾸며보셔야 돼. 근데 이 꾸미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꾸미는 사이트들이 따로 있으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 카테고리 만드는 거는 오늘 완성이 안 되면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오실 때까지 마무리 지시면 되고, 지금 4시 12분이니까는요 4시 20분에 잠깐 쉬었다가 저도 물 한 컵 마시고 쉬었다가 요 나머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네라고 하는 사이트를 찾을 겁니다. 미리네, 미리 캠퍼스. 제 홈페이지 여기 링크 걸려 있으니까 여기 와서 직접 누르셔도 돼요. 미리 캠퍼스. 회원 가입하셔야 돼요. 5초면 회원 가입 안 돼요. 저는 회원 가입이 돼 있으니까 로그인 할 거고요. 회원 가입 누르면 이렇게 떠요. 여러분 구글 쓰시잖아, 구글.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돼. 아니면 네이버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미리 캠퍼스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제 홈페이지 보면 여기 미리네라고 링크를 걸어놨어요. 멀티미디어 쪽에다. 예. 구글 계정으로 제가 접속해 볼게요. 저는요. 구글에 회원 가입을 했으니까는 좀만 기다려보세요. 찾아드릴게요. 자, 이게 미리 캠퍼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새 문서를 만들 거야. 크기가 있어요.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블로그 요거 타이틀. 요 타이틀이 966이에요. 가로가. 메모해 드릴게. 블로그 타이틀의 크기가 가로가 966이고요. 세로는 최대 600이에요. 최대 600. 지금 쓰고 있는 건 300짜리예요. 이건 300짜리. 그러니까 가로에 비해서 높이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 600이면 이만큼 내려와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300을 많이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최대 600이고 최대 600은 최소가 50인가 그렇고 최대가 600이니까 300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966에 300 정도 잡으시면 되고, 뭐 400 잡으면 높이가 높아지는 거고, 높이가 많아지면 그림을 많이 채워야 되고. 자, 그럼 여기에 직접 입력을 누르셔가지고 966에 뭐 300 이렇게 만들면 돼. 966에 300 직접 입력을 누르셔가지고 그 새 디자인 만들기 누르면 돼요. 여기 어디 갔어? 새 문서 만들기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직접 입력에 가서 916에 300을 쓰셔가지고 새 디자인 만들기 누르면 넙디리한 화면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여러분 블로그 타이틀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여기다 뭘 메꿔야 되잖아요. 자, 아까 지금 뭐라 그랬냐면 제 컨셉이 이정민 훈장의 지적 서당이라 그랬고, 난 수학 선생님이야 그러면 수학 기호 같은 게 좀 나타나면 보기 좋겠고, 영어 선생님하면 알파벳 같은 게 나타나면 좋겠고, 난 미술 선생님이 그러면 색연필 그림 같은 게 나타나면 좋겠죠. 예. 이제 그걸 맞춰갖고 여기다 꾸며봐야지. 그 왼쪽에 보면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이. 만약 웨딩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 웨딩을 클릭하면 웨딩이 이렇게 들어가 안에. 여기 모든 템플릿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계 복원의 날, 여기 뭐야 이거 뭐 세계 물의 날. 난 물의 날에 맞는 블로그를 만들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딱 좋잖아. 타이틀이. 여기 종류가 이렇게 X 누르면 또 여러 개 나오니까 이렇게 온라인 예배 뭐 이거 뭐야 파스타 만드는 그림도 보이고 이렇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요? 예, 만들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꾸미고 나서 여기다가 부족한 거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건 왼쪽에 보면 요소라고 있어요. 요소. 자, 제가 여기다가 온라인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글자는 고칠 거고, 글자는 얘를 쓰면 될 것 같으면 얘를 쓰고 아니면 고치면 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저도 구매해 볼게요. 이정민 훈장을 말하다 이렇게 써도 되겠다. 아이, 근데 안 되겠다. 이건 이대로 써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른 구성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왼쪽에 요소를 선택해서 검색을 해 보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 선생님이야 그러면 영어. 그럼 영어에 관련된 이렇게 막 요소들이 나오거든. 이렇게. 나는 미술 선생님이야 그럼 미술. 요거 클릭하면 여기로 들어오거든. 여기 들어오거든. 이렇게. 잘못 선택할 때는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되고. 난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여행. 그럼 여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순신 장군하고 여행이 좀 안 맞는다.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요소를 선택하면 그 요소를 꾸미는 기능이 나와. 투명도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 예, 그림자를 줄 건지, 예, 안 줄 건지. 마음에 안 들면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되고, 다른 거를 작업할 때는 비어있는 데를 클릭하면 되고, 비어있는데. 그럼 아까 여행을 검색했던 요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거, 캐리어 끌고 가는 장면이 있죠? 요런 거. 얘를 회전해도 되고, 불필요하면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 그렇죠? 저는 장군을 검색했더니 장군이라는 말이 나와. 이 태극문장 같은 거 있다, 이거. 이거 좋다. 이런 걸 여기다 이렇게 크기도 조절하기 가능하죠? 다른 데를 클릭하면 또 아까 그 요소를
요소를 선택해서 근데 이 위치는 어떻게 바꾸나요? 어떤 거? 위치요, 위치. 이 글자하고 이 캘리그라피 쓴 것처럼 보이는 글자하고 동상 그림이 보이는데 이 동상 그림을 확대해서 이렇게 동상은 안 보이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앞뒤가 다르잖아. 앞뒤가. 그럼 여기 보면 순서가 있어. 얘를 앞으로 그러면 얘를 뒤로 그러면 뒤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 글자가 앞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 글자가.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네. 이것도 캘리그라피 쓴 것처럼 잘 꾸며놨네. 이렇게. 그럼 이 동상 그림이 맨 앞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서에 가서 앞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나오는 거지. 순서가 있단 말이야. 순서가. 말하다 뭐 이순신 장군을 글자를 다 따로따로 쓴 거예요. 이건 고생해서 쓴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다 글자를 쓰고 싶으시면 왼쪽에 텍스트를 누르시는 거예요. 텍스트. 그러면 요런 글자를 쓸 건지 요런 글자를 쓸 건지 여기 나타나거든. 이렇게 나타나거든.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고치면 돼. 이정민 훈장 엔터 치고 디지털 서당 이렇게 쓴단 말이야. 글자 글꼴도 여기 있어. 정선 아리랑 체래 이게. 이런 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쓸 수도 있고 글꼴도 마음대로 여러분이 고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글자는 정선 아리랑 체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글자도 회전시킨 것 같아요. 회전. 똑바로 된 글자가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대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름 여러분이 꾸미시는 거고 이 글꼴, 그림 다 무료고요. 저작권에 침해되는 거 없어요. 유튜브를 하시려면 여러분 유튜브 상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하나 보여드릴게. 여러분 유튜브를 활동하시게 되면은 미리 보기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미리 보기 이미지 이런 거. 이 영상을 소개하는 미리 보기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보편적으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요. 왜냐면 글씨 그림이니까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어떤 거는 아까 그 미리 캠퍼스에서 만든 게 있어요.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이걸 다 갖고 다니는데 자 이거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요. 요런 거. 유튜브만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요. 그런데 다른 센터에서 강의하는 것 중에 그게 잘 안 맞는 게 있더라고. 이런 그림들. 요런 그림들을 파워포인트를 가져오려면 귀찮아. 그래서 이거를 미리 캠퍼스로 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캠퍼스에서. 요런 그림들. 요런 거. 요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요런 그림들. 요런 그림들을 제가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배경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뭐 해야 될까? 꾸몄으니까 얘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장을 하려면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는 안에다가 그냥 얘를 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얘를 똑같이 하나 복제를 해. 페이지를 복제를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요렇게 옮겨놓고 요 이순신 장군상을 요렇게 놓고 요거를 반전해. 좌우 반전. 그럼 요렇게 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림, 요거를 마우스로 요렇게 나름 드래그 해서 요거 빼놓고 요거는 약간 빼놓고 나머지 그림 있잖아요. 이거 나머지 그림. 이 나머지 그림을 이렇게 약간 옮겨. 그리고 이순신 장군상을 요렇게 들어놓으면 요것도 요렇게 놓고. 그러면 여기는 이순신 장군이 오른쪽에 있고 상이 여기는 왼쪽에 있잖아요. 이 글자는 살짝 옮겼잖아.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복제해서 한 세트를 더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올려놔 봤다가 요것도 한번 올려봤다가 요런 식으로. 요 밑에 있는 요런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 이것도 이렇게 옮기면 되지.
요 글자가 나오는 배경이 있잖아요. 요거요. 얘가 요렇게 생긴 거야. 얘가 살짝 이렇게 가린 거죠. 요렇게. 글자가 보이게끔, 말하다라는 글자가 보이게끔 아래로 이렇게 살짝 내려놨어. 요런 식으로. 요것도 살짝 해서 요 칼하고 을자하고 겹치지 않게끔. 그럼 여기다 따로따로 저장해서 두 개를 저장해서 얘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놓은 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많았잖아요. 제가요, 이게요. 이런 거 미리 다 받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12장을 만들었단 말이야. 12번 수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예.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가지고 연하장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있고 밑에 더 있는데 어디로 셌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죠. 여기는 얼굴 집어넣은 거, 여기는 얼굴 안 집어넣은 거. 이게 우리 아이들 어릴 적에 있는 사진들,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모습들 해가지고 2021년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인쇄한 거예요. 인쇄해서 이건 이제 빈 달력이고 이거를 제가 만들었다가 이제 얼굴을 다시 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달력을 다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름을 저장해도 되는데 안 하시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순신 장군 탄신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써놓고 여기다 따로 저장하고 이름을 따로따로 써도 돼요. 안 하셔도 다 기록이 되고 안 해도 기록은 돼요. 여기 이렇게 다.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를 누를 거란 말이에요. 이 다운로드를 누르면 웹용, 인쇄용,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은 아니고 웹용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웹용. 자, 여기에 JPG가 있고 PNG가 있고 PDF가 있고 얘를 파워포인트로 넘길 수도 있어요. 파워포인트 파일로도 만들어 주거든. 그럼 두 개 슬라이드가 나오는 거지. 자, PDF는 뭔지 아시죠? 이미지는 PNG를 쓰시면 돼. PNG.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투명한 배경은 써주면 좋아요. 옵션이니까. JPG는 투명한 페이지가 없어요. PNG는 투명한 배경이 되고요. 두 페이지 다 할 거고요. 얘를 한 장으로 합치면 안 되죠. 따로따로 저장해야지. 따로따로. 얘를 두 장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만들면 잘라야 되잖아. 우리가. 그거 안 돼. 안 돼. 그냥 따로따로. 그래서 고해상도로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자,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됐어요. 밑에 뭐뭐.zip이라고 저장됐잖아. 다운로드란 폴더에 이순신 장군 탄신이란 .zip이라고 생겼거든. 이걸 오른쪽 눌러서 압축을 풀면 여기에 두 가지가 뜨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긴 거야. 여러분 블로그에 맞는, 지금 완성하지 못할지라도 얘를 그대로 요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로그아웃을 하셔가지고, 로그아웃을 하실 거 어디 갔어? 여기 파일에 가서 로그아웃을 하실 거 아닙니까? 어디 갔어? 홈에 가서 로그아웃을 하시면 그대로 아까 하던 거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댁에 가셔서 걔를 다시 불러가지고 꾸미시면 되지. 맞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완성을 못한단 말이야. 저는 좀 숙달이 됐으니까 금방금방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블로그 컨셉에 맞게끔 요소를 꾸며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몇 시간씩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런 요소들을 아까 픽사비에서 가져와서 아까 뭐더라? 포토스케이프로 불러와서 꾸미려면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시는 이 미리 캠퍼스는 이 안에 들어가서 요소들을 열어보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다 무료고 저작권에 걸리는 거 하나도 없고
글꼴도 마음대로 써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히트를 친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꾸미시고, 이 꾸미신 그 내용은 지금 안 하고 다음 시간에 꾸미는 거를 설명드릴 테니까 댁에서 한번 만들어서 가져와 보세요. 자, 꾸미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내친 김에 해봅시다. 관리로 가서 여기에 보면 꾸미기 설정이라고 있어요. 우리 책에도 다 나와. 여기 보면은 타이틀 꾸미기. 그게 어디냐면은 아까 우리 그 84페이지 보면은 스킨 꾸미는 거, 73페이지 보면은 자기 소개하는 거, 그다음에 77페이지 보면 타이틀 만드는 거. 타이틀을 직접 꾸미는 방법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책들은 보면은 이 타이틀을 다 미리 캠퍼스에서 꾸미라고 나와. 그게 훨씬 쉽고 편하니까. 그리고 아까 스킨 바꾸는 거, 스킨은 하얀색이 제일 좋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하는 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순서를 좀 달리 설명했을 뿐이고. 그러면 교재 82쪽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까 관리로 들어가서 꾸미기 설정에 타이틀 꾸미기 눌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타이틀을 직접 등록해야지. 여기 직접 등록을 눌러야지. 이거는 이미 있던 거니까 마음에 안 들고 직접 등록을 눌러가지고 파일 등록을 누른단 말이야. 그럼 아까 다운로드 폴더에 압축 풀어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순희 장군 탄신일 이거. 얘를 선택해서 열면은 얘가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높이가 아까 300으로 세팅했었죠? 너비는 966이에요. 높이는 600까지 올릴 수 있는데 600을 올리면 반복돼서 두 개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거 150으로 하면 아래소리 잘라 먹는 거고, 300에다 맞추면 되지. 300에다가 아까 우리 300 세팅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적용 누르면 얘가 이제 되는 거지. 이거 300이 아니다? 300이 모자라는데? 300 맞네. 300이 맞네. 그래서 적용 누르면 이제 배경이 타이틀이 바뀌는 겁니다. 연습 삼아 만든 걸 이거로 제가 배경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냥 저는 취소하겠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꾸미기 설정에 들어가서 타이틀 꾸미기. 그래서 기본 직접 등록하는 거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미리 캠퍼스에서 로그인 해가지고 966에 300을 맞춰가지고 만드는 연습. 다음 시간에 오시기 전까지 요 그림 편집한 거를 여러분 USB 메모리에 담아 오시면 여기서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미리 올려서 가져오셔도 되지만, 그래서 미리 캠퍼스에 저장한 거를 아까 제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거 만든 거를 여러분이 갖고 오시면 되지. 그럼 여러분 블로그에 맞는 알록달록 재미난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꾸미시면 돼요. 자, 아까 여기 보셨어요? 카테고리를 좀 설명드릴게요. 카테고리는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 블로그에 가시면 막 눌러서 엉뚱하게 나왔네. 예, 내 블로그로 가셔서 왼쪽에 글 목록이 있는 게 카테고리란 말이에요. 여기 글 목록들.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강좌 소개해가지고 강좌 소개 안에 가장 먼저 올리고 싶은 카테고리를 먼저 이렇게 쓴 거지. 이렇게. 이건 바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강좌도 있지만 저를 소개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훈장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 여행 블로거다 그러면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쫙 주제를 나와야 되겠지. 그럼 만약에 바다 여행, 섬 여행, 뭐 경기 지역, 강원 지역, 충청 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도 되고, 그러면 그것도 있지만 맛집 소개할 수도 있잖아. 맛집은 경기 맛집, 강원 맛집이 아니라 그냥 맛집을 카테고리 하나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계속 쓰면 되고, 뭐 숙소라든지 이런 데도 또 뭐 강원도 숙소, 경기도 숙소 이렇게 안 하고, 여행이니까 여행을 지역별로 소개를 하고, 맛집이나 이거는 별도로 만드시면 되겠지. 그렇게. 자, 그게 어떻게 꾸미는 거냐면요, 관리로 들어오셔서 메뉴 글 동영상 관리라고 있어요.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아까 꾸미기 설정 옆에 거기 블로그를 한번 눌러보세요. 블로그. 왼쪽에 블로그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 블로그를 누르시면 이게 카테고리예요. 다음 시간에 더 해볼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 하니까 잘 까먹더라고. 그래서 두어 번씩은 설명드리는데, 이 카테고리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시는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신 카테고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만드시면 돼요. 그래 놓고 만들고 나서 얘를 선택하고 들어 올리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순서는 바뀔 수가 있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근데 1차 카테고리가 있고 2차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건 1차 카테고리고 그 뒤에 있는 건 2차 카테고리예요. 2차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면 안 돼요. 1차 카테고리를 누르고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야 거기 하나 더 추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한다 그러면 여행지 큰 카테고리 1차, 그 다음에 맛집, 숙소, 명소 4개 정도 카테고리를 따로따로 만들고, 여행에 관련된 카테고리를 선택해 놓고 거기다가 경기, 강원 이런 식으로 지역을 또 분리해도 되는 거죠. 2차 카테고리. 그 경기도 밑에는 또 카테고리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경기 지역에 여행을 다녀온 기억이 있으신 거를 여행 경기라는 곳에다 글을 쓰시면 되고, 맛집이나 명소나 숙소는 그냥 한 곳에서 다 써놓으면 되고, 그렇게.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 이제 카테고리 명이 있잖아요. 카테고리 명. 제가 소확행이라고 썼으니까 이 소확행이라는 카테고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고치면 여기도 고쳐져요. 카테고리 옆에 제가 10개의 글이 있다고 써 있어요. 여기 10개 글. 이거는 카테고리 옆에 글 개수를 표시하지 않아도 여기는 10개라고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게 안 나와. 그러니까 소확행에 10개가 있다는 걸 다른 사람도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꼭 이거 체크하세요. 얘는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나 혼자만 쓰는 이야기, 일기 글들은 비공개해 놓으면 되고, 나 혼자 쓰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비공개고, 나머지는 공개할 거죠. 이 소확행은 여행에 관한 걸 썼어요. 전 컴퓨터 교육이지만 요거만큼은 여행이야. 이때 블로그용으로 하지 말고 앨범용으로 하세요. 다 앨범용으로 하세요. 앨범용은 앞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고 요렇게 줄 쳐져 있는 거는 블로그용입니다. 블로그용은 뭐냐면 글자 위주로 쓰는 거. 앨범용은 사진이 들어가는 거. 사진이 들어가는 거. 글로만 쓰면 글로만 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소설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 시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 자작시를 올려도 되잖아요. 거기는 그림 안 올라가도 되잖아. 올려도 되지만 그런 경우는 블로그용으로 올리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맛집을 다녀왔어, 여행을 갔어, 그럼 사진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앨범용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썸네일이라 그래서 가보시면 이런 게 썸네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블로그로 가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보이잖아요. 이걸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그림이 여러 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블로그로 가보면 어디냐 보자. 여기에 지금 여기 이 사람은 글 개수가 안 나왔네. 베고니아라는 곳에 글이 여기 하나 올라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썸네일이 안 보이네. 제 거는 어떻게 됐냐면요, 아래쪽으로 제가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에 관련된 거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썸네일이 보이거든. 쫙. 요게 앨범명이에요. 그럼 요 그림을 보고 클릭하면 그 기사거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쓰는 게 앨범명이야. 요렇게 보여주는 게 좋지. 그래서 그거를 앨범명으로 세팅하시면 되고, 그때 썸네일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제가 가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본 비율로 해야지. 마찬가지에 다른 것도 찰칵찰칵 이것도 이제 사진을 위주로 보여주는 거니까 앨범형으로 돼 있고, 주제는 사진이고, 제품 광고는 이거는 분류를 안 해놨네, 주제를. 얘는 뭐를 해야 되나? 주제 선택 안 했는데 상품 리뷰 뭐지? 이거 홍보하는 거니까 물건 사세요라고 안 써놨네. 예. 강좌 소개는 주로 글자 위주로 썼어요. 여기 강좌 소개라는 걸 글자를 눌러보면 이렇게 몇 년도 강좌 몇 년도 강좌하고 이렇게 쭉 글자 위주로 써놨어. 얘는 그림이 없어요. 다 글자야. 글자로 돼 있어. 여기는 글자로 돼 있다고. 이렇게 다 글자로. 이건 앨범형으로 만들면 미리 보기 이미 썸네일 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흉하지. 저는 앨범형이냐 블로그형이냐만 잘 보시면 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나름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카테고리하고 아까 타이틀 만드는 거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이어서 진행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주 수업은요, 이제 블로그에다 글 쓰는 것도 해봐야 되는데, 모바일 커버 사진 아까 우리 화면 바꿔놨죠? 그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채널 추가하는 방법, 아까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배우신 거는 교재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진도를 나갔어요. 104쪽까지 나간 거예요. 104쪽까지. 왜냐면 실습 화면이니까 양이 많은 편이죠. 여기는요. 스킨 적용하는 거, 위젯 설정하는 거, 이제 세밀한 거 또 하나하나 공부해 볼 거니까. 중요한 거는 글 내용이 중요한 거지, 꾸미는 거 뭐 아무리 잘 꾸며도 뭐 할 겁니까? 글이 없으면 꽝이잖아.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카테고리는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준비해서 오시고, 가장 좋은 거는요, 카테고리는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 써보셔야, 스케치 하셔야 돼. 아까 제가 우리 교육생분이 보여줬던, 저한테 보내줬던 카테고리 보셨죠? 병원 소개하는 거. 못 보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챙겨서 보여드리면은요, 자, 이렇게 썼어요. 병원 블로그를 운영하는 건데 병원 소개하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는 이제 병원 소개 가보면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돼 있고, 주소, 전화번호, 위치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겠고,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병원 소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료진은 카테고리 따로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블로그 안에 의료진 소개라는 게 이제 큰 카테고리로 들어가고, 그 안에 작은 2차 카테고리로 의료 선생님들이 쫙 나와야지. 개별적으로 나와야지. 그 다음에 진료 과목이라고 하는 게 큰 카테고리고, 그 진료 과목 안에 내과, 뭐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는 2차 카테고리고. 그러면 내과에 들어가 보면 내과 첫 화면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내과를 소개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 뭐 그런 거. 내시경센터가 한 1차 카테고리고, 검진센터 이런 거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1차 카테고리야. 이게 1차 카테고리고, 이게 1차 카테고리고, 그 안에 2차 카테고리. 1차 카테고리 안에 2차 카테고리. 양이 적은 거는 1차 카테고리 안에다 클릭해서 이거를 묶어서 처리해도 되고. 아까 여기는 지금 병원 소개 안에 이게 1차 카테고리고 이게 2차 카테고리인데, 제 생각에는 1차 카테고리 따로, 얘도 1차 카테고리로 넘겨줘야지.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들이 2차 카테고리로 가야 되고, 이거는 2차 카테고리고.
홈페이지를 보셔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병원에 가보면 카테고리별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학교 소개 가보면 오시는 길, 교직원 소개, 뭐 교장 선생님 인사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기업 블로그잖아요. 개인 블로그가 아니라. 더 어렵지, 까탈스럽지, 양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필진이 어떻게 돼, 이거는? 이거를 이분이 혼자 다 써, 이거를 이 병원에. 이분이 병원 원장님은 일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해야지. 만약에 외과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니까 외과 전문의 선생님에 대한 프로필을 블로그에다가 공개해야 되겠죠.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선생님 사진 공개해도 되죠? 그럼 안 돼요. 그러면 올리면 안 되고. 근데 의사 선생님은 자기 사진 공개하지. 양력 소개하고. 그럼 이거는 또 병원에서 또 다 자료를 받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병원 둘러보기 같으면 인공신당동에 가면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이 정보를 보여줘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아, 이거. 원무과 가면 원무과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수납하는 장면들 사진을 찍을 거 아니야, 이렇게. 환자들, 보호자들이 와서 수납하는 장면들을 착 찍어야지. 이때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 뒤통수가 나와야지. 얼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이야 상관없지만서도. MRI실이나 CT실도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입구 사진 찍고 안에 있는 내용도 간단하게. 장비를 공개하기 좀 불편하면 안 찍어도 되지만, 입구는 찍어야지. 물리치료실은 물리치료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경을 찍어야 되고. 야, 이 블로그 운영하려면 조만간에 사망사고 일어나겠네. 힘들어서. 이거 힘든 거야. 이거 힘든 거야. 저희들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이게 안 그려지니까 그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다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볼게요. 아시겠죠?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